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의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수많은 미투. 이 외침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네, 연예계 이슈를 꼭꼭 씹어 소화하는 곳 심야 식당. 오늘은 급하게 잡힌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바로 그 미투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나열해봐도 연극계 거장 이윤택, 배우 조재현, 인간문화재 하용부, 극작가 오태석, 연극 배우 겸 교수 한명구, 사진작가 배병우, 중견 배우 최일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수나 대표나 제작자로서 권한이 굉장히 있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년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폭력을 이제 권력형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폭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서 이용하는 행위인다. 제 나이 또래 아마 중년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지금 미투 운동 보면서 새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왜 그냥 넘어갔지? KBS에서 드라마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앞에 한 1회 분량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실제로 위에 있는 상사가 실제로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대목이 들어갑니다. 특종을 하려면은 취재원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님. 어깨 쓰다듬기 2회. 드라마를 볼 때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장면 자체가 그냥 코미디적인 어떤 코드로서 이게 희화화되면서 쉽게 넘어갔어요. 미투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나서 다시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범죄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쉬쉬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굉장히 치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됐던 어떤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미투 운동에서는 피해자라고 안 불러요. 생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범죄나 이런 거를 이겨낸 사람의 어떤 폭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투 운동에서 보는 이런 관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걸 이렇게 입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함부로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자책감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거거든요. 지금의 공소시효라는 게 사실 10년이죠.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지켜보다 보니까 전 자고 일어나면 그 검색어에 어떤 분의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분도 해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실검만 오르면요. 또 사건 터졌구나. 얼마 전에 전현무 씨가 실검에 올라서 또 시겁했는데 그래도 스캔들이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연극계가 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불거진 거 보면은 연극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게 결국엔 연출자의 이름, 제작자의 이름으로 많이 그렇게 돼요. 그럼 그들은 캐스팅의 권한까지 생기는 거죠. 워낙 또 여성 배역의 비중이 작은데 그쵸. 그들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조민기 씨나 조재현 씨, 결국에는 학교 문화와 그 연극, 극단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업계가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문화예술계 쪽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보다 보니까 솔직해져도 될까 고민되는 부분이 가해자들의 사과예요.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오달수 씨인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돌아본 다음에 났던 답변이 이름, 얼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나서서 너 기억이 안 나냐라고까지 하니까 입장이 나왔죠. 사실 저 오달수 씨 사과문 전문 올라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덫에 걸린 짐승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덫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애 감정이 있었다.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 이 표현도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연애 감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밑에 보면 또 엄지영 배우는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변명이 되고 아무도 안 믿어주시겠지만 이 문장이 왜 들어갑니까? 그럼 마치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처럼 이런 문장의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지금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뭘 그렇게 더 되돌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슬픈 게요,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기억이 선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모를 수 있냐는 질타가 무섭고 두렵지만 솔직한 저의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했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그런 행동들을 수없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드러난 건 한두 명이지만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거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오달수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조민기 씨, 조재현 씨, 최일아 씨 무슨 수업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걸 내려놓겠다. 뭘 그렇게 자꾸 내려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려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고 그쵸. 법적인 처벌이 먼저예요. 박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실렸던 분도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고민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은 시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은 시인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1개 올라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10개가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파내야죠. 왜냐하면 그가 도덕성을 어떤 거에 나쁜 사람인 건 이런 거랑 별개로 뚜렷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투 운동 자체가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김원총 씨뿐만 아니라 곽도원 씨도 지금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기역, 디귿, 이응 연기자 그걸만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벌써 막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라면 이게 조금 더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해둬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자꾸 악용될 소지가 좀 보이거든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실적으로 그 증거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설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성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래서 성추행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하죠? 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피해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왜 굳이 자기 얼굴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들어야 되는 거고 좀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이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건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스피크예요. 일단 얘기하라는 거. 이 얘기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관행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면에서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용기를 내서 얘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적인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독소조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무고죄가 굉장히 약하죠. 벌금 제가 알기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무고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내 목소리를 내가지고 힘들게 용기를 낸 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고죄가 좀 강화가 돼야 돼요. 사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보면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요.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어떤 추행도 폭력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를 따르는 이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분법적 사고를 약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 미투 운동이 남성 혐오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의 갈등 조장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됐던 사안을 고치자는 적폐를 씻어내자는 운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자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여자더라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 서지현 검사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심야식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의로운 분노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우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